미천했을 때의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간다 라는 에피소드입니다. 당태종이 왕조를 오래도록 위대하게 지켜나가려면 오직 교만과 사치와 음란함을 힘껏 경계함으로써 자기 방어를 하고 충직한 말을 받아들여 자신을 바로잡을 뿐이요,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쫓아내고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등용하며 소인의 말로 군자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요, 이러한 방법으로 삼가 지키면 또한 나라는 오래도록 안녕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했더니, 위징이 신이 옛날 제왕의 사적을 관찰하니 그들은 혼란을 제거하고 창업할 때는 반드시 매우 성실하고 신중했으며 수시로 자기를 경계하고 평범한 백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고 정직한 건의를 따랐습니다. 천하가 안정되자 그들은 제멋대로 방종하고 욕망대로 행동했으며 자기의 뜻을 따르는 감언이설을 좋아하고 강직하고 바른 간언을 싫어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태종이 나는 반드시 신분이 낮았을 때의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징에게도 위징 그대도 이 일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나의 곁에서 계속 충고의 말을 해주시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미천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자,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만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초심이 결국 흐지부지 되면서 그 일이 종국에는 잘 완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왜 그런 경우가 많은지를 봤더니 목표를 높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처음부터 높이 잡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수행할 수 없으니 재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꿔서 처음은 무조건 가볍게 가자라고 관점을 바꿔보았습니다. 왜? 관점을 바꾸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재미가 있게 되고 어느 순간 재미있는 순간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흥미를 느꼈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잘한다라고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것이 흥미가 생기면 그때 일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었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보다 일의 능률도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시험을 공부할 때에는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던 과목들이 시험을 끝나고 책이나 한번 넘겨볼까 라고 편안하게 보는 순간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무조건 가볍고 간단하게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1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뭔가 크게 몇 시간을 해야지, 몇 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네. 감사합니다. 3번 정도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호흡은 내가 3번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겠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을 점점 늘려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징의 아이디어에서 삶의 흐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옛날 제왕들은 처음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듣고 신중했고 수시로 자기를 관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군주로서의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진짜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냥 흘려듣고 배척하지는 않는지를 계속 확인만 한다면 계속 군주로 지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가 안정되자 그들은 제멋대로 방종하고 욕망대로 행동했으며 자기의 뜻을 따르는 감언이설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 왜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내가라는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가 들어감으로써 상대방은 성공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다스림이 올바르지 않게 되니까 나라에 어떤 망함이 생기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존중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나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모두 다 우리가 포상과 징벌을 하듯이 포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군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내가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무료 과외로 시작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강의도 한번 시작해보게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접근성이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목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삶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고는 합니다. 이제 그것들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한 번씩 실행해 보고 경험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재능이 나누어 준 것이 내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을 다스려지게 됨으로써 제가 얻는 이득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한 번씩 가르쳐 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개념이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한번 가르쳐 보라. 이렇게 저는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에피소드는 이제 마쳤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며 그 시작이 자연스럽게 돌고 돌아서 나를 더 위로 올려놓게 만든다. 이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4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